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제가 몇 가지 용어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그 용어를 왜 그렇게 썼을까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고요. 그리고 최근에 그 문제가 되고 있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 조금 그 스웨덴의 15세 되는 소녀의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 합니다. 먼저 그 용어가 참 이상한 용어가 있습니다. 먼저 핵 억제력, 여기서 뉴클리어 디터런스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앞에 분노 억제, 충동 억제 이렇게 하면 그 앞에 것을 억제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?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핵 억제력 하면 그 마치 핵의 사용을 억제한다 이렇게 우리가 늘상 쓰는 표현으로 이해하자면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? 그런데 이 뜻은 뉴클리어 디터런스라는 뜻은 핵무기를 오히려 더 많이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상대방 국가가 나를 공격해 오면 나도 너한테 핵무기를 쏴서 전쟁을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전쟁을 억제하겠다.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핵무기를 통한 전쟁 억제가 정확한 용어라는 거죠. 그런데 핵 억제력 이렇게 이제 썼어요. 그리고 두 번째, 환경 호르몬. 환경 호르몬은 environment 호르몬이라고 이제 하는데 그거를 다른 표현으로 쓰면 인도클린 디스럽터라고 해서 내분비계 교란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. 그러니까 내분비계에 일어나는 그 화학작용을 교란시켜가지고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신체를 바꾸는 그런 좋지 않은 거죠. 그런데 보통 그 호르몬이라는 뜻은 여기 보면은 내분비계에서 신체 기관이 일정한 기능을 유지하도록 분비하는 그 신체의 자연적인 화학 물질입니다. 그래서 보통 우리가 남성 호르몬, 여성 호르몬, 그 다음에 인슐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호르몬에 해당하는 거죠.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남성 호르몬, 여성 호르몬 하면 그 앞에 것이 호르몬의 구체적으로 그 호르몬을 설명해 주는 내용 아닙니까? 그럼 이것도 환경 호르몬 하면 환경에 호르몬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? 외적 환경에 의한 말하자면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그 유해한 어떤 화학 물질이 내분비계의 작용에 혼란을 주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인바이러먼트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인도클린 디스럽터라고 하는 게 맞죠. 한마디로 내분비계 교란 물질입니다. 그러니까 어떤 유독 물질에 의한 내분비계 교란 유독성을 띤 내분비계 교란 물질 아니면 유독성에 의해서 내분비계를 교란하는 물질 하여튼 그 정도로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되겠죠. 환경 호르몬이 뭡니까? 환경 호르몬. 환경의 호르몬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? 무체 그 물인데 환경이란 것은. 그리고 공동화라는 것은 이 공이라는 것은 텅 빌 공이고요. 동이라는 것은 동굴동, 꿰뚫을 통 이런 뜻입니다. 그러니까 텅 비어서 꿰뚫어 있는 그러한 텅 빈 굴, 텅 빈 상태 이런 것을 공동이라고 하는 거죠. 공동화. 요즘 그런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? 농촌과 어촌의 공동화 현상, 그런 소도시의 공동화 현상 이렇게 나오는데 아니 그 공동이 공동체 의식에 할 때 그 공동이랑 한글은 똑같지 않습니까? 그 공동화라는 게 좋은 공동화를 얘기하는 건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소멸 아닙니까? 소멸. 소멸. 왜 이 쉬운 말을 놔두고 공동화가 뭡니까? 공동화가. 근데 나는 이렇게 이제 용어를 쓰는 이유가 아마도 나쁜 것을 좋은 척 하려고, 좋게 보이게 하려고
사람들을 혼돈시키려고 이런 용어를 쓰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보통 핵 억제하면 아 그래 맞아 핵은 억제해야 돼. 환경 호르몬? 아 뭐 환경에서도 호르몬이 있나 보다. 공동화? 아 그래 우리 다 같이 잘 살아보자. 누가 이렇게 이런 그 뜻까지 다 생각하고 살까요? 이게 바쁜 사람들이. 그러니까 용어 자체를 핵무기를 통한 전쟁 억제력, 핵 확산, 한마디로 핵을 더 만들자는 얘기죠. 핵 확산에 의한 전쟁 억제. 그 다음에 유독성 물질에 의한 내분비계 교란. 그 다음에 도시 소멸 현상.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? 뜻이 바로바로 들어오게 용어를 만들어야지 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냐는 거죠.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거 얘기하다가 그 스웨덴의 그레타 툰베리라는 15세 소녀가 최근에 그 인류가 그 자연에 저지르는 그 환경 파괴와 뭐 이러한 것에 대해서 아주 막 신랄한 비판을 하고 그 스웨덴에서는 어린이라고 해서 이걸 무시하고 묵살한 게 아니라 상당히 의견을 존중해주고 그 부모들도 상당히 아주 뭐 덕망 있고 사회적으로 저명 인사이신데도 그 어린 자식의 그 의지를 다 이렇게 반영을 하고 뭐 이랬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일종의 천재적인 감각을 갖고 있는 거죠. 그 감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? 단순히 시키는 공부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상과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타고난 겁니다. 이런 사람은. 그러니까 북극곰이 비참하게 죽는 것을 보고 그 고통을 자기가 똑같이 느끼고 이런 상황이 지구 도처에 벌어졌을 때 앞으로 지구가 어떻게 됐다는 것을 미루어서 그거를 다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감각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. 겨우 15살인데 이걸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사회운동을 한다는 것은 뭐 꼭 뭐 공부의 천재, 언어의 천재, 스포츠의 천재 이런 사람들만이 천재가 아니라 이런 자연과 자연스럽게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공감 능력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.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뭐 천재적이다라고 하면은 꼭 공부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럼 그 사람은 이제 뭐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다가 제가 이제 다큐라든가 그 강연 프로그램을 보니까 이 그레타 툰베리라는 그 소녀가 아주 오만상을 쓰면서 아주 환한 얼굴을 하면서 이제 왜 그 지금의 그 기성 세대들이 이 환경을 말이야 그 쑥대밭을 만드느냐 왜 다 뒤파 가지고 다 아주 황폐화시키느냐 이건 앞으로 우리들이 살아갈 환경인데 왜 당신들이 먼저 다 그냥 아주 초토화시켜 버리느냐 여기에 대해서 아주 화가 나 있다 이거죠. 그런데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애들은 그런 걸 모른단 말이에요. 너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기업에 가서 뭐 연봉을 많이 받아라. 그럼 뭐해요? 지구가 다 황폐화되어 있는데. 그러니까 이 이제 청소년은 이미 그 이상의 것을 어떤 공감 능력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보면 이런 능력이 인간이 갖고 있는 다른 동물에 비해서 월등한 능력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답답한 게 이 환경 문제는 사실 개인적으로 바꿀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우리가 이 시스템에서 지금 다 모든 것을 소모에 의한 어떤 그런 그 생활이 이미 다 시스템화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개인이 바꿉니까? 이것은 정책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. 그리고 정책적으로 바꾸는 것을 떠나서 세계적인 어떤 국가 간의 연합체를 통해서 탑다운 방식이 아니면 이건 못 바꾼다고 봅니다. 또 강제성이 필요하다는 거죠. 그래서 뭐 세계 자연 보호 기구 같은 것을 설립해가지고 각 국가의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만약에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브라질 같이 뭐 세계의 허파라고 불리던 것을 마구잡이로 산을 불태우고 황폐화시켜가지고 뭐 목축을 하고 그 목축의 어떤 그 생산물을 수출을 하고 돈을 벌고 이러는 걸 이제 국가들의 연합에 의해서 제재를 강력하게 이제 경제 보복 조치를 공동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. 그 대신 단순히 보복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보복을 하기 전에 그 나라가 이제 그런 파괴 행위를 하지 않으면은 어떤 경제 협력과 지원을 통해서 보조를 해줘야 되겠죠. 이런 어떤 탑다운 방식이 아니면 지금의 어떤 심각한 기후 문제가 저는 절대 풀릴 수 없다고 봅니다. 일반 사람들은 지금 뭐 그 당장에 얼마나 그 남들보다 잘 살기 위해서 눈이 벌게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지 못하고 전 난리들을 치는데 이 환경 문제 돌아볼 생각이 어디 있겠습니까? 그러니까 현실적인
그 상황에서는 개개인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는 절대 이게 불가능할 겁니다. 어떤 국가 정책적인 그 지시 그리고 국가 간의 협력 이런 것을 통해서만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도 이제 보니까 길고양이 한 마리가 제가 보니까 뭐 상당히 초췌해가지고 쓰레기통 음식물 쓰레기통을 뒤지다가 막 구역질을 하고 있더라고요. 너무 불쌍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부르니까 사람을 졸졸졸 따라와요. 어느 정도 따라오다가 이제 좀 경계심이 느꼈는지 이제 덜 따라오는데 그렇게 이제 배가 고프고 힘드니까 사람이 불러서 먹이를 준다고 하니까 그 말을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몰라도 계속 이렇게 사람을 따라오는 겁니다. 얼마나 불쌍합니까? 비록 말 못하는 동물이라고 하더라도 사람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. 지금 보면 내전이 일어나고 뭐 전쟁이 일어나는 데서 뭐 배가 고파요, 뭐 우리한테 뭐 먹을 것을 주세요. 똑같습니다. 사람이나 다른 동물이나.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에 가기 전에 좀 이런 그리고 인력이 필요하면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의도가 있는 사람을 기용해서 채용을 해서 쓰세요. 쓰는 것이 중요하지. 뭘 이것저것 따지고 나중에 가서 울고불고 하지 말고 사람이 있네 없네.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기관도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참 답답합니다. 그래서 너무 경쟁화 시켜가지고 나중에 그 분야에서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뭐 과로해가지고 막 쓰러지고 그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뽑아가지고 인원을 충원하고 교육시키고 거기다가 세금을 투여하고 이러면 인력이 보충될 거 아닙니까? 뭘 그렇게 따지고 나중에 사람이 부족하니 안 부족하니 나중에는 막상 쓰려면 그게 가능하지 않지 않겠습니까?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또 흥분한 것 같은데 오늘은 여기서 줄이고 우리가 이제 보다 일상생활에서 조금 그 환경을 위해서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감사합니다.